반갑습니다. 기회행정위원회 문순교 의원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60대 여성과 40대 남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나빠진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비극은 충주, 청주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아들을 40년간 보살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고, 창원에서도 발달장애 자녀 2명을 둔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피간병인이 간병인을 살해하는 간병살인으로 213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한국현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 가족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전국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에는 지적장애인 3,874명, 자폐장애인 867명 등 4,741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의 57%, 지적장애의 33.4%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또는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발달장애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2023년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 등 2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2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의 지원 인원은 592명에 불과하며,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역시 지원 인원은 330명에 불과합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365일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등으로 여전히 돌봄은 가족의 몫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면 창원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책들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활동 보조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실의 설문조사에서 돌봄 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경증장애아 부모는 43.6%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렸지만, 2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 부모는 70%가 극단적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돌봄과 활동보조 지원 확대를 통해 간병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계적 어려움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에 대한 추가 설립과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한 언론사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경남 지역 거주 응답자의 46%가 지역의 복지기관 이용에 1년 이상을 대기하였으며, 치료와 재활,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였거나 고민하였다는 응답은 68.5%에 달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제2의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추가 설립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시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청주 일가족 사건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등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상가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